민족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홍범도 장군님의 귀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안전하게 호위하겠습니다. 필승! 우리 모두가 울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상공에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들이 이제부터 장군님의 유해를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피가 끓고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익은 우익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익이라는 것은 민족주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신의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외적의 침입과 맞서 싸운 사람들이 우익입니다. 그리고 그 우익이 좀 더 이제 잘못된 진화되면 쇼비니즘 쪽으로 가서 민족 우월주의로 가서 다른 민족을 침략하는 것이죠. 이건 이제 극우라 그러죠. 그게 그 극우가 히틀러 나치즘이나 무솔리니 파시즘 도조 히데키의 군국주의가 그런 걸 겁니다. 그러나 이런 우익이든 극우든 모두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다른 민족과 싸우는 사람들이었지, 우리나라의 소위 우익이라는 사람은 민족을 팔아먹고 외적에 침입을 하는데 앞잡이가 돼서 같은 민족을 죽이고 살해한 세력이 어떻게 우익의 자격이 있습니까? 이거는 우익이나 좌익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 반역 세력인 것이죠. 아예 객관적으로 우리 정치 집단에 존재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족이 분단되고 이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죄가 때문에 이 민족 반역 세력을 우익으로 지금 위장되어 있는 것이죠. 진정한 우익은 김구 주석 같은 분들이 진짜 우익이거든요. 의열단, 적과 싸워서 외적을 물리쳤던 사람들이 진짜 우익들이죠. 그 내부에서 이제 생산수단의 사회화냐 뭐냐 이런 경제 정책에 따라 공산주의냐 뭐 사회주의냐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냐 이게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프랑스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방문했던 곳이 콩피엔느 숲입니다. 책으로만 많이 봐왔던 거기 때문에 제가 꼭 거기를 가보고 싶었어요. 우리 많은 프랑스에 관광하시는 분들이 베르사유 궁전을 들려보실 겁니다. 근데 베르사유 궁전에 가면 거울의 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다 이제 베르사유 정면이 보이는 곳에 사방 벽이 거울로 되어 있는 거울의 방이 있는데, 이 거울의 방이 역사적 그 사건이 있어 유명해졌습니다. 뭐냐면 1871년도에 프로이센이 파리를 점령해가지고, 파리 코민의 저항이 있었습니다만 파리를 점령하고 나서 그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에서 1871년도에 비렐름 1세를 독일 황제 카이저로 모시면서 독일 제국 선포식을 갖게 됩니다. 프랑스 인으로서는 치욕 중에 치욕이었습니다. 파리가 점령된 것도 기분이 안 좋은데 프랑스의 상징인 베르사유 궁전, 루이 14세가 정말 절대 왕정을 만들었던 그 거울의 방에서 독일 제국 선포식을 했으니까요. 얼마나 치욕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치욕을 갚기 위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1914년부터 18년까지 1차 세계대전이 돼서 18년도에 독일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18년 11월 11일 날 11시에 파리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콩피엔느라는 작은 도시가 있고 거기에 숲이 있어요. 제가 이제 2번을 가봤는데 그 숲에 기차를 갖다 놓고 그 기차간에서 이제 포슈 장군이 이 독일로부터 항복 문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인 1919년 6월에 베르사유 그 거울의 방 같은 그 방에서 소위 말한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거기서 독일에 대한 전쟁 책임을 물어서 모든 항공기 전차 소유를 금지시키고 육군도 10만 명 이하로 병력을 차단시키고 잠수함도 못 갖게 하고 많은 전쟁 배상금을 물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르사유 체제는 또 독일인들에게 치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베르사유의 가혹한 독일에 대한 전쟁 배상 책임과 그것 때문에 이 독일인들이 알사스 로렌 지방도 다 프랑스에 뺏기고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 소위 말한 그때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만들어졌는데 그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에서 이 히틀러가 이 분노를 안고 나치즘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어떻게 했느냐.
33년도에 집권한 다음에 아시다시피 39년도에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듬해인 1940년도에 프랑스를 침략합니다. 1940년 5월 10일 날 마지노선을 우회해서 벨기에 아리덴 숲에서 전격 작전, 이 기동 작전으로 프랑스를 6주 만에 점령합니다. 마지노선에 있었던 수많은 병력, 300만 프랑스 육군이 불과 6주 만에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5월 10일 프랑스를 침략 시작했는데 6월 22일 날 항복을 하게 된 거죠. 불과 42일 만에. 그래서 그 공페엔드 숲, 똑같은 숲에서 히틀러가 1차 세계대전 때 이 포슈 장군에 때 항복했던 그 기차 세팅을 박물관에 가져와서 그대로 재현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인을 한 거죠. 항복문서에. 똑같이 1918년도의 그 치욕을 1940년 6월 22일 날 바꾸고 그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독일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7월 9일 날 히틀러가 베를린으로 귀향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네이버에 들어가서 영상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때 독일 전체에 꽃비가 내렸습니다. 괴벨스가 그때 외쳤습니다. 당시 히틀러는 바로 독일이었다. 독일 국민 거의 98%가 열광을 했습니다. 왜? 자기 민족이 치욕으로 느꼈던 그 프랑스에 대한 패배, 그걸 다시 복귀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히틀러 상황을 예상해 보면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동경을 점령해서 일본 히로히토 천황한테 항복무서를 받아서 일제 36년에 한반도 침략을 반성하고 전쟁 배상금을 물기로 합의를 해서 항복무서를 받아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김포공항에 도착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다수 우리 민족 거의가 박정희 사진을 들고 김포공항에 열광적인 환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익입니다. 이게 극우입니다. 극우. 민족주의 세력. 히틀러는 나치라는 게 국가사회주의 노동당이라는 뜻입니다. 독일 민족의 위대성을 강조하고 그 1차 대전 패배의 치욕을 반격을 해서 복수를 한 거잖아요. 물론 제가 히틀러의 이런 쇼비즘적인 민족주의 강력히 반대하고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김구 주석님의 민족주의, 다른 민족을 존중하고 한없이 고양된 문화민족주의를 저는 너무나 지지하고 백범의 사상에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우익과 유럽의 우익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비유를 든 것입니다. 우리의 우익이라는 사람은 뭡니까? 지금 논란이 된 백선엽 장군, 일제시대 때 만주 군관학교의 전순인 간부학교에 자원 입대해서 만주국의 괴뢰국가, 일본의 괴뢰국인 만주국의 장교가 돼서 간도 토벌대에 들어가 중국과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 세력을 적살하고 탄압했던 민족 반역자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우익이 되냐고요. 전부 해방이 됐으면 전부 반민족 행자로 처단시켜야 될 그런 민족 반역 세력이었는데 남북이 분단되다 보니까 또 6.25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군사력, 준비된 군사력이 없으니까 일제시대의 군 경력을 가진 사람을 갖다 쓴 겁니다. 우리 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6.25 때